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 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기도 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거나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상실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했던 집단적인 기억이 있기에 이 상실이라는 감정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상실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분노, 혼란,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따뜻한 자기 연민과 존중으로 다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여기서의 받아들임은 일어난 일을 좋아하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나 명상, 자연 속을 걷는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조차도 훌륭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혼자 있고 쉽게 만들지만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오래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안정감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은 우리가 다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당신의 생각을 몇 줄이라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무너진 통제감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당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존중하되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힘, 당신의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말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때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와 같은 위로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혼란.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희망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조차도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SNS에 빠져들거나 애써 괜찮은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땅속에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짜증, 원인 모를 신체적 아픔, 혹은 감정적 마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자신에게 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섣불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슬픔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변명 없이 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정직함이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솟아올랐다가 정점에 이르고 이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도의 위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오히려 파도에 저항하려 할수록 더 큰 압력만 더해질 뿐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감정의 지형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혼란스럽던 내면의 경험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주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일기는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실의 여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결국에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느낌으로써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상실의 혼돈 속에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며 시간 감각마저 왜곡됩니다. 이럴 때 고요함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요함은 폭풍 속의 안식처이며 행동이 아닌 존재함 그 자체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 얼굴에 와 닿는 햇살을 느끼거나 휴대폰과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 그저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차분한 순간을 만들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때로는 그 답이 휴식일 수도, 실컷 우는 것일 수도,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목적지 없이 천천히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마음속의 소음으로부터 단 몇 분이라도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안정은 감정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요함은 상실의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프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존재의 행위 속에서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한 통제력이 아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슬픔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슬픔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길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에 완전하게 예측 가능한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확실하게 당신은 다시 평온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거나 상실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며 여전히 마음이 아려와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날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웃게 되고 음악이나 산책, 다정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것들에서 이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노력하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힘의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돌보는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여 치유의 과정을 이룹니다. 희망을 갖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희망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품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픔이 지금처럼 날카롭지 않고 기억이 슬픔보다는 평화를 가져다주며 죄책감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다정해지세요. 치유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과정입니다. 시간과 친절함, 그리고 용기와 함께 치유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작과 빛, 그리고 의미를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임을 믿으세요. 당신의 슬픔을 감싸 안으며 성장할 것임을 믿으세요.
치유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 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기도 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거나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상실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했던 집단적인 기억이 있기에 이 상실이라는 감정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상실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분노, 혼란,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따뜻한 자기 연민과 존중으로 다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여기서의 받아들임은 일어난 일을 좋아하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나 명상, 자연 속을 걷는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조차도 훌륭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혼자 있고 쉽게 만들지만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오래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안정감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은 우리가 다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당신의 생각을 몇 줄이라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무너진 통제감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당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존중하되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힘, 당신의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말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때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와 같은 위로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혼란.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희망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조차도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SNS에 빠져들거나 애써 괜찮은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땅속에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짜증, 원인 모를 신체적 아픔, 혹은 감정적 마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자신에게 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섣불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슬픔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변명 없이 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정직함이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솟아올랐다가 정점에 이르고 이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도의 위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오히려 파도에 저항하려 할수록 더 큰 압력만 더해질 뿐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감정의 지형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혼란스럽던 내면의 경험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주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일기는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실의 여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결국에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느낌으로써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상실의 혼돈 속에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며 시간 감각마저 왜곡됩니다. 이럴 때 고요함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요함은 폭풍 속의 안식처이며 행동이 아닌 존재함 그 자체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 얼굴에 와 닿는 햇살을 느끼거나 휴대폰과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 그저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차분한 순간을 만들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때로는 그 답이 휴식일 수도, 실컷 우는 것일 수도,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목적지 없이 천천히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마음속의 소음으로부터 단 몇 분이라도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안정은 감정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요함은 상실의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프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존재의 행위 속에서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한 통제력이 아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슬픔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슬픔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길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에 완전하게 예측 가능한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확실하게 당신은 다시 평온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거나 상실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며 여전히 마음이 아려와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날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웃게 되고 음악이나 산책, 다정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것들에서 이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노력하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힘의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돌보는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여 치유의 과정을 이룹니다. 희망을 갖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희망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품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픔이 지금처럼 날카롭지 않고 기억이 슬픔보다는 평화를 가져다주며 죄책감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다정해지세요. 치유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과정입니다. 시간과 친절함, 그리고 용기와 함께 치유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작과 빛, 그리고 의미를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임을 믿으세요. 당신의 슬픔을 감싸 안으며 성장할 것임을 믿으세요. 치유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 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기도 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거나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상실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했던 집단적인 기억이 있기에 이 상실이라는 감정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상실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분노, 혼란,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따뜻한 자기 연민과 존중으로 다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여기서의 받아들임은 일어난 일을 좋아하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나 명상, 자연 속을 걷는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조차도 훌륭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혼자 있고 쉽게 만들지만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오래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안정감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은 우리가 다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당신의 생각을 몇 줄이라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무너진 통제감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당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존중하되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힘, 당신의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말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때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와 같은 위로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혼란.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희망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조차도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SNS에 빠져들거나 애써 괜찮은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땅속에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짜증, 원인 모를 신체적 아픔, 혹은 감정적 마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자신에게 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섣불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슬픔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변명 없이 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정직함이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솟아올랐다가 정점에 이르고 이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도의 위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오히려 파도에 저항하려 할수록 더 큰 압력만 더해질 뿐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감정의 지형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혼란스럽던 내면의 경험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주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일기는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실의 여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결국에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느낌으로써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상실의 혼돈 속에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며 시간 감각마저 왜곡됩니다. 이럴 때 고요함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요함은 폭풍 속의 안식처이며 행동이 아닌 존재함 그 자체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 얼굴에 와 닿는 햇살을 느끼거나
휴대폰과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 그저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차분한 순간을 만들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때로는 그 답이 휴식일 수도, 실컷 우는 것일 수도,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목적지 없이 천천히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마음속의 소음으로부터 단 몇 분이라도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안정은 감정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요함은 상실의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프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존재의 행위 속에서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한 통제력이 아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슬픔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슬픔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길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에 완전하게 예측 가능한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확실하게 당신은 다시 평온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거나 상실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며 여전히 마음이 아려와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날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웃게 되고 음악이나 산책, 다정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것들에서 이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노력하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힘의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돌보는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여 치유의 과정을 이룹니다. 희망을 갖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희망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품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픔이 지금처럼 날카롭지 않고 기억이 슬픔보다는 평화를 가져다주며 죄책감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다정해지세요. 치유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과정입니다. 시간과 친절함, 그리고 용기와 함께 치유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작과 빛, 그리고 의미를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임을 믿으세요. 당신의 슬픔을 감싸 안으며 성장할 것임을 믿으세요. 치유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 산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기도 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거나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상실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사 속에서 개인의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했던 집단적인 기억이 있기에 이 상실이라는 감정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상실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분노, 혼란, 심지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따뜻한 자기 연민과 존중으로 다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여기서의 받아들임은 일어난 일을 좋아하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나 명상, 자연 속을 걷는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조차도 훌륭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혼자 있고 쉽게 만들지만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오래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안정감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은 우리가 다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당신의 생각을 몇 줄이라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무너진 통제감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당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존중하되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힘, 당신의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말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때로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와 같은 위로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혼란.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희망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조차도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SNS에 빠져들거나 애써 괜찮은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땅속에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짜증, 원인 모를 신체적 아픔, 혹은 감정적 마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자신에게 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섣불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슬픔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변명 없이 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정직함이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솟아올랐다가 정점에 이르고 이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도의 위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오히려 파도에 저항하려 할수록 더 큰 압력만 더해질 뿐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감정의 지형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혼란스럽던 내면의 경험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주는 정신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일기는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실의 여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결국에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느낌으로써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상실의 혼돈 속에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며 시간 감각마저 왜곡됩니다. 이럴 때 고요함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요함은 폭풍 속의 안식처이며 행동이 아닌 존재함 그 자체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 얼굴에 와 닿는 햇살을 느끼거나 휴대폰과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 그저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차분한 순간을 만들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때로는 그 답이 휴식일 수도, 실컷 우는 것일 수도,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목적지 없이 천천히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마음속의 소음으로부터 단 몇 분이라도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안정은 감정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요함은 상실의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프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존재의 행위 속에서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한 통제력이 아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슬픔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슬픔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길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에 완전하게 예측 가능한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확실하게 당신은 다시 평온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거나 상실이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며 여전히 마음이 아려와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날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고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웃게 되고 음악이나 산책, 다정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것들에서 이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노력하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힘의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돌보는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여 치유의 과정을 이룹니다. 희망을 갖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희망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품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픔이 지금처럼 날카롭지 않고 기억이 슬픔보다는 평화를 가져다주며 죄책감 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다정해지세요. 치유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과정입니다. 시간과 친절함, 그리고 용기와 함께 치유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시작과 빛, 그리고 의미를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임을